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마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와 나스닥 지수를 금요일장 새벽 시간까지 계속 체크를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장중 이렇게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이 화면 다우 지수 마이너스 4.21%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봉 이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꼬리를 달린 저가에서 오히려 시가보다 높은 그런 가격으로 마감을 해서 아래 꼬리 달린 양봉으로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우와 마찬가지로 이 나스닥 차트 또한 일봉상 큰 폭의 마이너스 3.46% 큰 폭의 개파락을 하고 하락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241선과 그리고 이 전고점들 이렇게 지지하고 오히려 이 갭 하락한 부분을 다 메우면서 이렇게 상승 0.01%라는 오히려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에서 장 마감 큰 폭의 낙폭을 줄이는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양봉의 모습을 보인 이유는 아마 기사를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은 뉴욕 증시 이런 전염병 패닉에 의해서 연준 의장인 이 파월이 전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오후 2시 30분쯤 미국 시각으로 예정에 없었던 긴급 성명을 내고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다. 적절한 행동은 연준이다 보니 금리 인하 카드를 또 한 번 다시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3월 이 FOMC에서 당장 금리를 내리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 장 마감에는 다시 다 하락폭을 메우는 그런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만 봤을 때 당장 이 미국 증시와 장 초반에는 상관계수가 높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너무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월요일장 좋은 모습, 장 초반에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욕 증시의 마감 이후 또 하나 거대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중국 제조업 지수 사상 최저 주가 추가 하락 예고라는 이런 기사, 중국의 PMI 관련 이런 경제 지표가 사상 최저치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그래서 2일 우리 시장이 장이 열리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사상 최저치인데 이 PMI 지수는 아시겠지만 6개월 뒤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거고 50 이상이면은 확장 그리고 50 이하는 이제는 축소되는 그런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때 수출과 내수 주문이 붕괴됐고 또 고용의 핵심인 서비스업 산업까지 이렇게 상당히 침체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중국의 지금의 이런 PMI 지수의 하락은 단순히 생산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공급망까지 만들어드렸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최근에 기사도 있었죠. 애플 이런 휴대폰 만드는 이런 부품 공장들 중국에도 있는데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지고 아예 공장을 멈추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들 뭐 자동차 그런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공장이 멈춰갖고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1, 4분기의 경제 지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나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고 이미 시장에서 이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악재가 해소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환율 그리고 금리
그리고 채권의 금리, 유가, 이런 경제 지표들이 분명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시의 매수의 큰 축인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국의 금리에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또 환율이라는 이런 금리, 환율과 같은 인상과 환율 인하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달러화와 원화라는 이런 통화 가치를 통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자금을 운영하는 해외 대형 헤지펀드들 또는 대형 국채 금융기관들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금리가 조금만 움직이고 환율이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자신들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까도 이런 뉴욕 증시 금리 인하할 거라는 이런 발언으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만회하는 이런 상승폭이 나와준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재밌는 게 그런 물론 미국이라는 강대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그런 연준 의장의 한마디 발표였지만은 수천억, 수조 원,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이런 증권 시장에서 그런 발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반대로 끌어내리고 이럴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쉽게 생각하면은 비이성적이고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십조 원,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들이 움직인다는 것, 거기에는 누군가 분명히 수익을 얻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큰 손실을 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이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아까에 이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금리라던가 그리고 환율 그리고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 유가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에는 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움직임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실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인하된다. 증시 환경이 우호적으로 되겠죠. 자금을 빌리는 그런 경로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러한 단순한 원리를 통해서 금리가 인하되면 증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우와 나스닥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작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금리 인하 또는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환율 하락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종목을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지표 발표가 금리가 인하되고 뭐 환율이 우호적이고 또 뭐 유가가 또 어떻게 떨어지고 올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는 좋은 영향을 미치던 간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종목을 매수하고 또 주가 지수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금리 인하라는 발표 또는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이라는 그런 발표 또는 채권과 연계된 주가와의 움직임 이런 거시적인 환경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아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고 지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금요일장, 미국의 금요일장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 증시 시장에도 우호적인 환경, 일시적이나마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발표로 인해서 당장 내일 월요일장, 장 초반부터 종목을 매수를 한다.
그 근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게 올랐고 우리 시장도 따라 오르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나의 판단으로 생각을 하고 바로 증시에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성급한 오류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금리 인하, 그런 환율의 움직임, 그런 채권의 움직임, 그런 유가의 움직임, 그 외에 다른 심지어 기업의 실적까지 그러한 것들을 결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가 지수와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 하나, 바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하는 수급, 주가지수에서도 이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수급, 종목에서도 중대형주, 정상적인 종목들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수급, 그리고 테마주, 급등주에서는 개인 세력이라는 수급, 이 수급을 1차적인 분명한 기준을 두고 우리가 매매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뉴스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시중의 유동성이 또 늘어나고 그 자금이 증시로 올라와서 증시가 부양되고 이런 기사가 10개, 100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기사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 상승, 종목의 상승에 키를 진 이 자금력이 있는 두 매수 주체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기사에 나온 그런 환율과 금리와 그런 채권과 그런 유가의 움직임을 내 스스로 분석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그런 기사들로만 종목에 접근한다면은 상당히 큰 하락폭을 또 겪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다.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것을 의미를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돈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인 그런 금리나 환율 이런 것들 또한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나쁜 환경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증시에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런 매수 주체 세력, 큰 자금을 가진 외국인, 기관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내일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그런 연준 의장의 그런 발표, 그럼으로써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모습, 그것이 우리 시장에도 내일 장 초반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면 이런 종목,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왔던 종목을 미리 뽑아놓고 그리고 조금씩 분할로 아직 확인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분할로서 또는 분산 투자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갖고 대응을 하자는 의미로 우리 선생님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미국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기사를 또 한 번 말씀드렸죠. 중국 PMI 지수 최저치다. 지금 호재성 뉴스와 악재성 뉴스가 혼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량 매수 수급 주체인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꼭 체크를 하고 종목을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금리와 환율, 채권, 유가 등 이런 거시 경제 지표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표들이 증시에 우호적이고 아무리 우호적이다 기사가 나오던 아무리 악재로 나오던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결국 큰 자금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다. 그것이 결국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종목에 접근하기보다는 항상 그러한 기사를 시장에 반영시키는 큰 자금을 가진, 큰 돈을 가진 이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